경기 그 이상의 이야기, KR 포트볼 360이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전합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독일 언론에서는 2025년의 8대 기적이라는 리스트를 발표하며 여러 이슈를 조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이 포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위를 매긴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키라소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키라소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베네수엘라 인근 중남미 지역의 작은 섬나라로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의 한 도시보다도 적은 규모죠. 이런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이 기적의 배경에는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월드컵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라소는 조별 예선에서 패배를 한 번씩 기록했지만 상대했던 팀들을 보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이티, 자메이카 등 비교적 전력이 약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요르단의 성과가 오히려 더 놀랍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인도 같은 팀들이 비슷한 상대를 만나 월드컵에 나간다면 그것도 기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소식은 볼로냐의 우승입니다. 무려 51년 만에 들어올린 트로피였는데요. 구단 역사상 첫 공식 우승 타이틀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리그 우승은 아니었고 FA컵과 유사한 대회에서의 정상 등극이었습니다. 현재 볼로냐는 리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우승 소식도 빠질 수 없습니다. 뉴캐슬은 카라바오컵에서 리버풀을 꺾으며 56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우승이 1969년이었으니 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짐작이 가죠. 다만 최근 뉴캐슬의 전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토트넘을 넘어 B클럽 반열에 오르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언급된 사례는 네덜란드 팀의 93년 만의 우승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인상을 받지 못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화제가 됐던 사건은 사부리그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은 이변입니다. 이 경기는 카라바오컵에서 나왔는데요. 만약 맨유가 전성기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맨유는 이미 경기력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최근 흐름을 보면 하위 리그팀에게 고전하거나 탈락하는 일도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경기는 실점 이후 승부차기 끝에 패배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FA컵 우승도 포함됐습니다. 웸블리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은 경기였죠. 당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미 리버풀을 잡아낸 경험이 있었고 토트넘 역시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2025년은 분명 축구 팬들에게 오래 기억될 만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독일 언론에서는 2025년의 8대 기적이라는 리스트를 발표하며 여러 이슈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순위를 매긴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키라소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었습니다. 아마 키라소라는 나라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베네수엘라 인근 중남미 지역에 있는 작은 섬나라로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의 한 도시보다도 작은 규모죠. 이런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이 기적의 배경에는 월드컵이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영향도 컸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키라소는 조별 예선에서 경기마다 한 번씩 패배를 기록했지만 상대 팀들을 보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이티, 자메이카 등 비교적 전력이 약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요르단의 성과가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인도 같은 팀들이 비슷한 상대를 만나 월드컵에 진출했다면 그것 역시 충분히 기적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볼로냐의 우승 소식입니다. 무려 51년 만에 들어올린 트로피였는데요. 구단 역사상 첫 공식 우승 타이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다만 리그 우승은 아니었고 FA컵과 비슷한 성격의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볼로냐는 리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우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뉴캐슬은 카라바오컵에서 리버풀을 꺾으며 56년 만에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우승이 1969년이었으니 팬들이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충분히 느껴지죠. 다만 최근 뉴캐슬의 전력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토트넘을 넘어 B클럽 반열에 오르는 것도 아주 의외의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언급된 사례로는 네덜란드 팀의 93년 만에 우승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인상을 받지 못해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화제가 됐던 사건은 사부 리그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은 이변입니다. 이 경기는 카라바오컵에서 나왔는데요. 만약 맨유가 전성기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맨유는 이미 경기력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최근 흐름을 보면 하위 리그팀에게 고전하거나 탈락하는 장면도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이 경기도 결국 실점 이후 승부차기 끝에 패배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FA컵 우승도 이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웸블리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은 경기였죠. 당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미 리버풀을 잡아낸 경험이 있었고 토트넘은 또다시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기적이라는 표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이 축구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한 해였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컵 대회만 봐도 전력이 훨씬 강한 팀들은 8강쯤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리그 우승에 더 힘을 쏟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조차 기적에 가까운 팀에게는 그 무대 자체가 사실상 꿈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건 유로파리그 우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비롯해 케인 같은 핵심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토트넘에 남은 상징적인 선수는 손흥민뿐이었습니다. 케인은 끝내 트로피 없이 팀을 떠났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접어두는 게 맞겠죠.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적 대신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에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안기겠다는 각오였죠. 유로파리그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우승이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트넘은 카라바오컵에서도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 유로파리그가 아니라 카라바오컵을 우승했다면 지금과 같은 감정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해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이 순수한 의미의 기적이었느냐고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 개편으로 인해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강팀들이 유로파리그로 대거 내려오는 구조가 사라졌고 그 결과 유로파리그는 상대적으로 토트넘에게 유리한 무대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토트넘은 대회 참가팀들 중에서도 상위권이었죠. 그래서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토트넘은 충분히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해야 할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이었습니다. 단조로운 전술, 끊이지 않는 부상자 발생, 그리고 손흥민 본인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팀은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리그 순위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유로파리그 탈락과 동시에 감독이 경질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팀은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16강에서 AZ 알크마르를 꺾었고 8강에서는 최대 고비로 꼽히던 프랑크푸르트를 넘어서며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에서는 라치오와의 맞대결이 예상됐지만 예상과 달리 상대가 바뀌었고 토트넘은 보데글림트를 상대로 합산 스코어 5대1의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만약 아틀레틱 빌바오가 결승에 올랐다면 홈 이점과 분위기 면에서 토트넘이 상당히 불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승 상대는 토트넘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은 1대0 승리를 거두며 역사적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대회 도중 부상으로 잠시 결장하기도 했지만 결승전에는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세리머니를 했고 그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명장면이 됐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보면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 준비된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축구계의 중심에는 분명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미국 무대에서의 전성기,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손흥민의 시점에서 다시 쓴다면 전혀 다른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KR 포트볼 360과 함께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